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아이패드 영상인데 인프제님이 안 나와서 섭섭하시다고요? 오늘은 제가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를 위해 디자인된 아이패드의 유용한 앱 사용부터 더욱 직관적이고 다양해진 제스처, 그렇게 기다리던 마우스 사용을 비롯한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의 활용법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한 해결법까지 꼼꼼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저를 믿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위젯 기능이에요. 즐겨 사용하는 오늘 보기 위젯을 홈 화면에 고정시켜서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편집을 통해서 홈 화면의 유지를 선택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위젯을 추가해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배터리를 추가해주면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의 배터리 잔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를 세로로 놓으면 자동으로 감춰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좌측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위젯을 활성화시키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 모드인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스타일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자동을 활성화해주면 시간을 직접 지정해줄 수도 있고 일몰부터 일출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선택해줄 수도 있어요. 다크 모드가 생긴 건 너무 좋지만 어플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흰 화면으로 비추는 사파리 앱이 거슬리셨다면 단축어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사파리까지 컬러 반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다크모드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주된 단축어들은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아이패드 OS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 번째는 바로 스플릿 뷰 기능입니다. 기존의 스플릿 뷰 기능이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는데요. 아래 앱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스플릿 뷰를 활성화해주면 한 화면에 두 가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아이콘을 길게 터치해주고 모든 윈도우 보기를 누른 뒤에 우측 상단에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같은 앱을 활용해서 또 다른 스플릿 뷰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앱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해서 용도에 맞게 동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와이프 업 해주면 앱을 종료시켜 줄 수도 있고 우측 상단에 닫은 윈도우 다시 열기를 눌러주면 되돌리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행 중인 앱 목록에서도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니까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파리 앱을 사용할 때도 추가되어 있는 탭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두 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탐색할 수가 있고 이메일에서 수신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낼 때에도 이렇게 쉽게 한 화면에 띄워놓고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사파리에서 이메일을 보내고자 할 때에도 이렇게 스플릿 뷰로 화면을 분할해서 쉽게 웹사이트를 참고하면서 이메일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생긴 슬라이드 오버 기능인데요. 기존의 스플릿 뷰 화면에서 좌우 분할을 조정해 줄 수도 있지만 스와이프 다운 해주면 이렇게 작은 창 형태로 앱을 참고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좌우 위치 조정도 가능하고 슬라이드 오버 창을 스와이프 업 해주면 다른 앱으로의 전환도 손쉽게 해줄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더욱 다양해진 제스처 기능입니다. 기존의 터치의 강약을 인지하던 3D 터치 기능이 터치 시간을 인식하는 햅틱 터치로 변경되었는데요. 사파리에서 다른 앱을 햅틱 터치해주면 주소를 복사하거나 여러가지 탭을 정렬해 줄 수도 있고요. 메모 앱에서도 다른 메모 창을 햅틱 터치해주면 내용을 미리 보기 하거나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를 수정할 때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변경되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위로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조작하시면 이전보다 더욱 편하고 자유롭게 텍스트 커서를 위치시켜 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주고 세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복사가 되고 한 번 더 오므리면 잘라내기, 펼쳐주면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복사 후에 붙여넣기를 할 때에는 제스처를 연속되게 하시는 것보다는 원하는 부분을 한번 터치해주고 붙여넣기 제스처를 입력해 주셔야 더욱 정확하게 복사 붙여넣기가 이루어지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손가락으로 좌로 스와이핑 해주면 실행 취소, 우로 스와이핑 해주면 되돌리기가 가능하고요.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화면을 탭해주면 실행 메뉴 창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키보드를 두 손가락으로 오므려주면 축소된 형태로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영문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드래그 터치를 해주면 추천 단어가 자동으로 선택되어서 간단한 조작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6번째는 바로 파일 앱입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파일 앱에서는 이렇게 각 파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서 파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디오 파일도 미리 보기는 물론 재생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은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인프제님인데요. 상단의 버튼을 통해서 파일 앱 안에서 영상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 트림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네요. 파일을 햅틱 터치해주면 다양한 설정도 가능하고 파일 압축이나 해제도 가능해졌어요. 더욱 반가운 점은 바로 외장 하드와 USB,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간단하게 파일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드라이브로 연결하고 파일을 터치해서 잡아준 다음 폴더를 선택해서 드롭을 해주면 간단하게 옮겨줄 수가 있고 스플릿 뷰 기능을 활용해서 파일을 옮겨줄 수도 있어요. 또한 서버 연동이 가능해서 타인에게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할 수도 있고 스캔 기능을 활용하면 문서를 촬영해서 이렇게 자동 보정까지 시켜주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OCR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7번째 기능은 더욱 디테일해진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사용했던 에어드랍이나 메시지 기록이 자동 생성되어서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앱을 통해서 내보낼지 선택이 가능하고 더보기에서 내보내기를 해줄 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파일에 저장을 눌러주면 세부적인 폴더를 지정해서 저장시켜 줄 수 있고 동작 편집을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동작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특히 단축어 기능과 연동해서 사용해주면 문서나 메모 작업의 경우에 드롭박스로 내보내기를 해준다던가 하는 간단한 액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8번째는 편리해진 문서 작업인데요. 메모 앱에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줄이나 격자 기능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사파리 페이지가 데스크톱 버전으로 실행되도록 변경되면서 구글 도큐먼트 페이지를 아이패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양한 문서를 쉽게 아이패드에서 작업하고 설정, 사파리 메뉴에서 다운로드 폴더를 지정해주면 구글 도큐먼트에서 원하는 위치에 문서가 저장될 수 있도록 직접 설정이 가능해요. 또한 설정, 일반, 서체에서 아이패드 설치된 폰트들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별도의 앱이 없이도 쉽게 원하는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9번째는 미리 알림 앱이에요.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스마트하게 변경되었고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주고 아래를 탭해주면 이렇게 더욱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죠. 설정, 미리 알림에서 내가 저장해둔 일정들을 알람 형태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메모 내용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바로 가기가 생성돼서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쉽게 실행도 가능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도 원하는 대로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도 연동이 가능해서 잊지 않고 기한에 맞춰서 작업을 마무리해 줄 수도 있죠. 또한 사파리에서 웹페이지를 미리 알림으로 연동해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던 액세서리 기능 활용인데요. 애플 펜슬의 경우에는 사파리 페이지의 좌측 하단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스크린 캡처 기능이 사용이 되니까 현재 페이지만 스크린 캡처를 해줄지 전체 페이지를 길게 캡처해줄지를 선택해줄 수가 있고 아래 펜툴을 통해서 자유롭게 필기나 메모를 해주고 그대로 저장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펜툴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자를 생성해서 반듯하게 선을 그어줄 수도 있고 세로 혹은 가로 형태로 자유롭게 위치를 조정해줄 수도 있어요. 또한 여기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자동 축소 기능을 활성화해주면 필요할 때만 확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제 마우스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마우스는 블루투스로 패드와 연결해 준 뒤에 설정에 손쉬운 사용, 터치, 어시스티브 터치 활성화를 해주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기를 선택하고 연결된 기기에 들어가서 버튼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튼 2를 햅틱 터치로 설정해주면 아무래도 마우스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혹시 이 포인터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게 불편하시다면 하단에 항상 메뉴 보기를 비활성화해 주시면 사라지고요. 이렇게 마우스의 속도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잘 연결해 줬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마우스의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 손쉬운 사용 페이지에서 가장 하단의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어시스티브 터치로 설정해주면 전원 버튼을 3번 클릭해서 마우스 기능을 쉽게 온오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설정, 제어 센터, 제어 항목 사용자와에서 방금 등록한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제어 센터에서도 간단하게 마우스 기능을 온오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PC에서와 같이 마우스의 기능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편집과 같은 세부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애플 펜슬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또한 매직 마우스도 연결이 가능한데요. 설정, 손쉬운 사용, 스위치 제어, 스위치에서 블루투스 기기 추가를 눌러주면 매직 마우스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간혹 핀 번호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핀 번호를 설정한 적이 없다면 0000으로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매직 마우스의 제스처 기능은 이용이 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트랙패드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우스가 오류가 나거나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시스티브 터치 페이지에서 기기, 블루투스 기기 추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을 해주세요. 기존에 잘 사용해오던 키보드가 아이패드 OS 업그레이드 이후에 원하는 버튼 입력이 안되고 다른 글씨가 나온다거나 입력이 불통이 되는 경우에는 어시스티브 터치 페이지에서 마우스 키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자판 입력이 다시 잘 되실 건데요. 혹시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설정 후에 재부팅을 해주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또한 어떠한 키보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판이 실행되지 않으신다면 제어 센터에서 블루투스를 껐다 켜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패드 OS를 통해 아이패드를 더욱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꿀기능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